안녕하세요. F5 코리아 김정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NGX 에피소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컨테이너 기반의 모든 앱 환경에서 저희가 필요한 보안 고려사항 그리고 이를 활용한 보안 사례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한 목차는요, 간단한 모든 앱 환경의 동향 부분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목차는 하나의 목차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의 환경에서 어떤 보안 고려 사항들이 있고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Q&A 부분들은 지금 이 방송이 송출될 때 언제든지 편하시게 질문 남겨주시게 되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던 앱이라고 하게 되면 정말 그 낯설은 용어는 아닙니다. 어, 저희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생존 전략,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하에서 이 기존의 애플리케이션들을 현대화시키는 저희가 즉 모던 앱을 도입을 하는 기술들을 많이 도입을 하시고 계시고요. 이로 인해서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어, 고객이 요구사항들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런 디지털 전환 그리고 모든 앱 도입을 통해 가지고 업계를 좀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을 뭐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국내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버 그리고 뭐 에어비앤비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넷플릭스 이런 서비스들이 실제로 빠른 디지털 전환을 통해 가지고 실제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비즈니스를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가 됐고요. 이로 인해서 새로운 수익 창출을 발생할 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앱은 실제로 기업이 지금 맞닥뜨려져 있는 디지털 전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기존 사용자들하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들하고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교량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어, 새로운 동향이 지금 모던 앱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을 진행하기 전에 아침에 그 뉴스 기사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에어비앤비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에어비앤비는 글로벌하게 호텔이 하나도 없지만 호텔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호텔을 갖지만 이런 숙박업계에서는 지금 현재 글로벌 넘버원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에어비앤비는 또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계속 시도했었는데요. 그 결과로 오늘 지사 보니까요. 에어비앤비가 올해 3분기 매출이 약 22억 달러. 저희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보게 되면 한 2조 원 정도가 된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이 금액이 저희가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이 여행 가실 때 묵는 하얏트 또는 메리어트 호텔 유명한 업계의 호텔들이잖아요. 이 업계의 시가총액을 합친 금액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에어비앤비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입지가 굉장히 더 견고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 기업들이 모든의 또는 디지털 전환, 결국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는 모든 앱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런 모든 앱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앞으로 나아갈 레비뉴를 더 많은 창출하고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계속 살펴봤지만요. 모든 앱 전환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 기업들은 이런 변화들을 아마 겪고 있을 거고, 만약에 겪고 있지 않다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들을 아마도 옆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화는 말 그대로 저희가 애플리케이션들을 기존에는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다가 저희가 구성을 하고 서비스를 했다면 이제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데이터 센터 안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 구성이 바뀌어서 서비스 플랫폼이 바뀐 상태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고객들이 이제는 단일 클라우드가 아니고요.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화, 다른 말로는 멀티 클라우드의 변화가 가장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데브옵스의 확산입니다. 저희가 데브옵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결국에는 그 데브옵스라는 부분들이 개발하시는 분들께서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배포를 하고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부분들을 어떤 데브옵스의 문화라고 보여지는데요. 데브옵스의 도입들 또는 데브옵스의 확장 부분들이 현재 저희 기업에서 많이 일어나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다양한 기술의 변화인데요. 다양한 기술의 변화는 저희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모든 앱 또는 디지털 전환 이런 핵심에는 저희가 클라우드와 뭐 데브옵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보이는 세 번째 기술의 변화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 기술의 변화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기존에는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빠르게 배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컨테이너라는 기술이 나오면서부터 이런 저희가 원하는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의 모던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이 기술과 맞닥뜨려서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뭐 레거시 시스템이나 뭐 VM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컨테이너 환경으로 인해서 고객이 원할 때 또는 개발자분이 원할 때 더 빠르게 더 많이 배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된다는 부분이고 이런 기술 변화가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뿐만 아니고요. 국내도 마찬가지로 아마 저희 국내의 유수의 기업들은 아마 이런 컨테이너 기술을 지금 쓰고 있지 않은 아마 기업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 번째로는 기술의 변화가 가장 크게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변화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현재 쓰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마이크로 서비스, 현재 저희가 프로덕션 환경이라고 하게 되면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환경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프로덕션 환경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도입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글로벌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2019년까지는 40%의 기업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현재 프로덕션 환경에서 이제 구성을 하고 서비스하고 계셨어요. 근데 작년까지 보니까 60%의 서비스 기업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현재 프로덕션 환경에 서비스를 구성을 하고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저희가 알고 계신 것처럼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중에 뭐 가장 유명한 거죠.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쿠버네티스인데요. 기업들이 쿠버네티스를 현재 테스트 환경이나 또는 개발 환경이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하는 프로덕션 환경에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쿠버네티스로 배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요. 현재까지 2020년 보시니까요. 현재 91%의 고객사들이 쿠버네티스를 현재 통해서 프로덕션 환경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만큼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의 변화에 이어서 이 컨테이너를 활용한 이 서비스의 접목, 마이크로 서비스가 됐던 아니면 쿠버네티스 환경이 됐던 이런 서비스를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모든의 환경에서의 서비스 아키텍처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는 아마 저희가 에피소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서 아마 여러 번 소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이제 모든 앱 서비스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아키텍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부분들은 가트넷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모든 앱 서비스에서 모든 앱 서비스 아키텍처가 가져야 될 보안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그림을 같이 나눠놓고 보게 되면요. 첫 번째, 관문에서 들어오는 서비스, 저희가 이제 NS, North South Contro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관문 서비스예요. 관문 서비스는 저희가
뭐 기존에 쓰고 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유입되기 전에 관문단에서 트래픽을 제어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보안 또는 공통의 보안들을 접목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또 NS 컨트롤 쪽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같은 회에서 보게 되면 이 NS 컨트롤 노스 사우스 바운드에 필요한 보안이 첫 번째는 웹 방화벽, 두 번째는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와 더불어 JWT, 자바 웹 토큰 인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컨셉이 아니고 저희가 API 게이트웨이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엔지니어스 에피소드 두 번째 시간에서 제가 아마 소개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PI 게이트웨이의 인증 부분, 자바 토큰 부분에 대해서는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웹 방화벽, API 게이트웨이가 많이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고, 이 외에도 저희가 알고 있는 뭐 DNS 서비스, DNS 보호 서비스, 그리고 안티 보호 서비스, 또는 뭐 IPS, IDS, 뭐 이런 서비스들이 이 관문단에 위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인그레스 컨트롤 단계입니다. 인그레스 컨트롤은 실제 사용자가 접속을 했을 때요. 컨테이너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컨테이너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저희가 알고 있는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서 폐쇄된 환경입니다. 폐쇄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외부에 노출을 시킬 수가 없는데요. 그 노출시킬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인그레스 컨트롤러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그레스 컨트롤러 서비스는 아마 엔지니어스 기반으로도 오픈소스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인그레스 컨트롤 기반에서 인그레스 컨트롤은 어떻게 보시게 되면 전체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한 관문이 아니고요.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고 있는 그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한 어떤 관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들이 클러스터 환경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요. 그 클러스터 환경별로 어떤 중요한 서비스를 이제 구축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각각의 클러스터별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구성하실 때고 그 인그레스 컨트롤러에서 필요한 보안들을 수행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인그레스 컨트롤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보안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 현재 지금 관문단에 적용했던 웹방화벽 또 실제로는 인그레스 컨트롤 환경에서 별도로 또 적용이 가능하고요. 함께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API 게이트웨이가 인그레스 컨트롤 또는 뭐 여러 가지 인증 서비스를 인그레스 컨트롤 또는 뭐 레이트 리미팅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인그레스 컨트롤러 레벨에서 다 수행이 가능한 상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고려하실 때 공통의 서비스는 저희가 관문단에 구성한다고 하더라도요. 각각의 개별적인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일반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API 서비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따라서 필요한 보안을 별도로 적용을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인그레스 컨트롤이 어떤 그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안을 적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살펴볼 거는 실제로 컨테이너, 이제 클러스터 안쪽이죠. 클러스터 안쪽에 있는 실제 애플리케이션 동작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처럼 보시게 되면 컨테이너 환경에서 배포되어 있던 서비스 중에 애플리케이션들이 서로 간의 통신을 또 하게 됩니다. 이 서로 간의 통신을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이스트 웨스트, 서로 이스트 웨스트 통신이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또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필요합니다. 물론 사용자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문단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특정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인해서 전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트 웨스트에 대한 보안까지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보완하는 부분들은 아마도 저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per 앱 서비스 또는 per 앱 프록시 또는 per 서비스 프록시 뭐 애플리케이션별로 또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관장하는 서비스별로 저희가 서비스를 보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용어가 그 배포하는 단계에 대해서 뭐 여러 용어나 방법론이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사이드카 형태로 서비스를 파드랑 이거 저희가 보완하는 파드를 붙여가지고 보완하는 컨테이너랑 실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컨테이너를 붙여가지고 하나의 파드로 구성하는 사이드카 형태로 보통 일반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인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세부적인 내용, 인그레스에서 웹방화벽 적용 또는 인그레스에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딜리버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NGS 에피소드 세 번째 시간에서 아마 소개를 해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모든 앱 서비스를 구성하는데 어떤 보안이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보안을 적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첫 번째 사례로 활용 사례로는요. 클라이언트 인증을 통한 안전한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제가 MTLS, Mutual TLS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구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요즘에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서비스가 많이 구성이 되잖아요.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많이 구성이 되게 되면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파드들은 서로 간의 통신을 암호화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통신하는 방식이 뮤추얼 TLS 방식이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단순하게 TLS 기반의 통신이 아니고요. 인증서 기반의 TLS 암호화 통신이 저희가 MTLS 통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나 서비스 메쉬 환경에서는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간의 통신, 내부 통신은 모두 다 뮤추얼 TLS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뮤추얼 TLS라는 부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보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SSL 보안, 통신 보안을 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뮤추얼 TLS는 예전에 레가시 시스템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됐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뱅킹 서비스 아시잖아요. 온라인 뱅킹 서비스들이 대부분 다 단순하게 서버 기반의 TLS 서비스가 아니고요. 인증서 기반의 뮤추얼 TLS 기반으로 서비스를 대부분 다 구성하고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좀 더 안전한 클라이언트 서버 간 통신을 좀 보장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컨테이너 기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뮤추얼 TLS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여러 가지 엔딩스 활용 사례 중에 IoT 또는 MQTT 이런 프로토콜을 쓰는 환경이나 IoT 단말이 내부 애플리케이션 간 통신하는 환경에서는 그 사용자 그 트래픽을 암호화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뮤추얼 TLS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많은 활용 사례가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구성할 때 가장 베이스 라인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어떻게 저희가 엔진엑스에서 설정을 하고 구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엑스에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구성하실 때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기존에 있는 엔진엑스의 컴피그 파일들이 아니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지금 커스텀 리소스 디피니션, 저희 CRD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CRD 기반에 제공되는 추가 기능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엔진엑스 같은 경우는 CRD 중에 버추얼 서버라는 CRD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추얼 서버 안에 쓸 수 있는 폴리시 부분, 어떤 정책 부분들을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용자가 처음에 들어올 때 관문단에 접속을 하게 되면 버추얼 서버, 제가 버추얼 서버에서 먼저 이 트래픽을 받아줍니다. 받게 되면 이 버추얼 서버에서는 이제 스펙에 보이는 호스트 이름, 저희가 인그레스, 지금 예를 들면 인그레스 MTLS, 헬로 클라우드 넷이라는 이 스펙과 여기 보면 TLS라는 내용, 암호화 통신, 그리고 여기 폴리시라는 내용들을 저희가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폴리시 내용이 여기 정의되어 있는 내용들을 폴리시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폴리시가 되게 되면 여기 뮤추얼 TLS를 사용하게끔 설정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verify client on 그리고 verify depth 1 이런 용어로 설정이 정의가 되어 있는 폴리시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벌써 서버를 만들게 되면 이제 엔진엑스가 서비스를 받아들였을 때 이런 통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버추얼 서버를 지나게 되면 뮤추얼 TLS 인증을 끝나고 나면 실제로 백엔드에 있는 파드 그리고 백엔드 서비스 파드를 대표하는 이 서비스 쪽으로 트래픽이 유입이 되고 이 유입된 트래픽을 파드 쪽으로 전달하는 구조로 서비스가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구성이잖아요. 디플로이먼트 하나 만들고, 웹 서비스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그레스 버추얼 서버 또는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CRD 버추얼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기능들을 함께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그 NGX 에피소드 세 번째 시간에 저희가 인그레스를 설명을 드릴 때 아마 CRD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그 CRD라는 부분들을 활용하시게 되면요. 기존 NGX가 가지고 있던 기능들보다 원래 NGX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만약에 100이라고 하게 되면 그, 그 기능들을 현재 제공하는 Kubernetes API들은 현재 한 예를 들면 20, 30%밖에 제공하지 못해요. 기능들을 다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 CRD를 좀 활용하시게 되면 NGX가 가지고 있는 기능 전체를 효율적으로 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인그레스 유즈 케이스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이시는 여러 가지 보안 유즈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CRD 기반으로 지금 데모나 그 테스트들이 진행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으로 저희가 그 MTLS 인증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문자 서비스 구조는 좀 아시겠죠? 버추얼 서버, 그리고 버추얼 서버의 폴리시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 이게 끝나게 되면 이제 버추얼 서버가 인증이 된 사용자를 이제 서비스로 넘겨주는 서비스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데모 환경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데모 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오픈시프트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환경에 저희가 이제 워커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서비스를 하나 올렸고요. 각각의 서비스를 올리고 앞단에 엔진엑스가 서비스 프록시 형태로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엔진엑스는 이제 인그레스는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서비스 프록시 형태로 동작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런 서비스 프록시 동작을 해서 백엔드 파드로 이제 동 서비스를 넣어줄 겁니다. 이제 클라이언트가 외부에 접속하게 되면 여기에 저희가 MTLS 인증, 뮤추얼 TLS 인증을 검증을 하고 사용자들을 세션을 넘겨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다 여기 ELK로 로깅을 주게끔 되어 있고요. 마지막 그 데모에 제가 웹바드 데모에서는 실제로 ELK를까지 같이 활용할 텐데요. 중간 데모까지는 ELK까지는 활용하지 않을 겁니다. 간단하게 테스트만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JWT 인증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실제 랩 환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다음에 인그레스 MT가 설정이고요. 이 설정들은 현재 이 디플로이먼트, 이 웹앱이라는 디플로이먼트나 나머지 서비스들 그리고 웹앱에 대한 서비스들 정의는 이미 서비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현재로는 저희가 웹앱에 대한 버추얼 서버까지도 저희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웹앱에 대한 버추얼 서버가 아까 지금 설명드렸던 폴리시가 똑같이 반영되어 있는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인그레스 MTS 헬로 클라우드 넷이라는 사이트로 접속을 한번 해보게 되면요. 물론 인증서 없이요. 어떻게 저희가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로는 만약에 사용자가 MTLS 인증서 없이 접속합니다. 지금 call-k resolve ingress mtls.hellocloud.net은 제가 내부적으로 10.1.1.5라는 서버로 보내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내게 되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게 되면 엔진엑스 쪽에서는 이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no required SSL certificate was s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증서 없는 상태로 TLS 커뮤니케이션을 시도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엔진엑스 쪽에서는 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NDS 폴리시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커넥션 자체를 차단하는 형태로 통신을 하는 걸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만약에 이제는 아까 보셨던 샘플로 보셨던 인증서가 있는 상태로 지금 보시게 되면 cert라는 커맨드를 같이 넣어가지고요. cert에서 클라이언트 서티피케이션 그리고 클라이언트 키 정보를 같이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백엔드의 서비스 서버 어드레스 파드가 정상적으로 소속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뭐
MTS는 어떻게 보면은 보안이 이다 아니다라고 설명을 뭐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가장 기본적인 통신에 대한 보안은 저희가 암호화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또 암호화 통신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뮤추얼 TLS라는 형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모든의 보안의 활용 사례 중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많은 사례 중에 음, 인증입니다. 제가 그 NGS를 많이 이제 구성하시는 고객사분들께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인증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사용자 B2C 사용자랑 이제 애플리케이션 간에 통신할 때는 저희가 사용자 쪽에 어떤 인증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가 띄워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보통의 이제 모든 앱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구성이 됐을 때 대부분 다 통신이 머신 투 머신 기반의 통신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사용자 통신까지는 앞단에 있는 웹서버가 UI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증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뭐 머신 투 머신 API 형태로 이제 인증을 요청하고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인증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증이 자바 웹 토큰 인증, JWT 인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JWT 인증 같은 경우에는 NGX에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증 방법 중에 하나고요. 뭐 여러 가지로 JWT 되고 그리고 뭐 OAuth, 오픈 인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현재로는 JWT 인증들이 업계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JWT 인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증을 발급해주는 이슈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이슈어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실제로는 단말이겠죠. 단말이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 이 이슈어가 해당 단말에 필요한 JWT 토큰을 발행을 합니다. 이 JWT 토큰을 가지고 토큰과 함께 저희가 이제 백엔드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액세스를 하는 거죠. 하게 되면 이 엔진엑스가 이 JW 토큰에 대한 검증을 밸리데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고 정상적인 토큰이라면 실제로 API 서버 쪽에 또는 사용자 리퀘스트를 백엔드 서버 쪽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고요. 만약에 JWT 토큰에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여기 세션을 블락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통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근래에는 이 부분들이 API 통신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API 쪽 통신의 인증을 위해서 JWT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JWT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양하게 이슈가 있습니다. 국내에 뭐 SSO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리고 제가 잘 알고 있는 Azure AD 뭐 이런 서비스들이 이런 JWT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증 서버들이 인증을 끝나고 나면 단순하게 인증 끝났다고 석세스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해당 인증에 대한 JWT 토큰을 발행을 하는 서비스들이 요즘에 JWT 이슈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서비스들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JWT 인증을 통해서 어떻게 안전한 액세스를 제가 제공할 수 있을지를 한번 예제로 살펴보시게 되면요.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덱스 버추얼 서버가 있습니다. 버추얼 서버가 트래픽을 받아줍니다. 호스트 네임은 jwt.hellocloud.net이고요. 이 호스트 이름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 폴리시에 저희가 JWT 폴리시를 하나 적용을 시켜줍니다. 아까 서비스는 똑같은 서비스입니다. 똑같은 서비스고요. 그리고 JWT 폴리시를 하나 보시게 되면 JWT 폴리시는 리얼 M 그리고 시크릿과 토큰 이런 정보들이 이 JWT 시크릿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시크릿은 제가 임의로 만들어져 있는 제가 발급받은 똑같이 저희가 이제 이슈어를 통해서 발급받은 토큰 값을 가지고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실제로 들어온 정보를 저희가 밸리데이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기반으로 저희가 JWT 인증을 걸 수가 있고요. 아까 보셨던 실제로 만일 서비스 하는 버추얼 서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폴리시에는 이 시크릿 정보가 실제로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이 되어서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의 서비스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백엔드에 컨테이너 서비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서비스 받아주는 서비스가 여기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내가 동작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데모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데모로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을 클리어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JW 토큰 인증으로 가서 저희가 이제 파일들을 보게 되면요. 지금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이 파일들이랑 똑같은 내용으로 파일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도메인은 JWT Hello Club Net으로 들어오게 되면 폴리시는 JWT-폴리시라는 내용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JWT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잠깐만요. 세션을 좀 클리어하고요.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네. 폴리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이 JWT 토큰에 대한 인증 정보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첫 번째로 해당 서비스 접속할 때요. JW 토큰 인정이 없이 접속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컬 명령으로 줄 거고요. 그리고 JW token.hellocloud.net로 두고 서버 똑같은 서버입니다. 들어가게 되면 40의 authorization required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는 지금 인증이 필요한데 이 인증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션이 저희가 NGX가 401로 서비스를 리젝을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제가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JW 토큰을 인증할 때 토큰 정보가 이상한 토큰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토큰을 정상적인 사용자 토큰과 그리고 제가 토큰 값을 이미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이미 이제 나쁜 토큰, 좀 변조된 토큰이죠. 이 토큰 두 가지를 준비했고요. 제가 배드 토큰을 가지고 한번 접속을 해봤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을 좀 지우고요. JWT 똑같은 컬 명령으로 제가 접속을 해볼 거고요. 자, 컬 명령으로 줄 거고 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 헤더 정보를 줄 거예요. 헤더에다가 토큰이라는 헤더를 주고 토큰 헤더를 제가 token.bed라는 JWT 정보를 읽어와가지고 헤더에다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배드 토큰 정보를 주게 되면 똑같이 슬라이드에서 required인데 인증이 실패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정상 사용자가 있다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정상 사용자가 똑같은 커맨드인데 이제 정상적인 토큰이죠. 정상적인 good 토큰이라는 값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NGX는 지금 백엔드 서비스에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JWT 토큰까지는 굉장히 설정한 부분들이 쉽습니다. 간단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JWT 토큰을 가지고 이렇게 단순한 인증만 쓰고 있는 데가 단순한 인증만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으로는 API 쪽 통신에서는 대부분 다 JWT 토큰 인증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사용자 토큰 통신도 마찬가지로 필요할 경우에는 JWT 토큰 인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JWT 토큰 인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다양한 사례로 좀 더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사례를 제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WT 토큰 인증을 이용해서 사용자에 대한 경험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전 세션에 아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NGX를 가지고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이제 사용하시잖아요. 하시게 되면, NGX 인그레스 컨트롤러 썼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여쭤보시게 되면, 아마도 A/B 테스트나 카나리 테스트, 또는 제가 전 테스트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A/B 배포 또는 카나리 배포를 제가 보통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JWT 토큰과 어떻게 연동해서 사용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구성되어 있는 예제는요, 외부에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외부 두 명의 클라이언트가 있고, 한 명은 F5 직원이고요.
한 명은 외부 직원이에요. F5 직원이 아니고요. 그리고 인증 서비스는 외부의 Azure AD의 OAuth 인증을 통해서 사용자 어, 정보를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 직원이나 사용자 F5 직원이 Azure AD를 통해서 인증을 받게 되면 내부 액세스를 하기 위한 이제 저희 APM이라는 장비들이 있어요. 이 APM 장비가 이 OAuth 정보를 전달받아서 실제로 이 부분들 JW 토큰으로 변환시켜서 백엔드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외부 직원이 F5 직원이 아니에요. 외부 직원이 보라라는 직원이 이제 Azure AD에 계정을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컨테이너 내부의 서비스로 이제 액세스를 시도를 할 겁니다. 시도를 하게 되면 F5에 있는 OAuth 인증 서비스는 이 인증 정보들을 Azure AD랑 확인을 해서 이 사용자가 정상 사용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정상 사용자로 확인이 된다면 그 다음에 사용자 정보들을 JWT 토큰 정보로 전달을 해주게끔 되어 있고요. 이 사용자는 그냥 불안한 사용자는 이 JWT 토큰 정보를 가지고 이제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까지 액세스가 될 겁니다. 되게 되면 이 인그레스 컨트롤러, 엔젝스 인터넷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이 JWT 토큰 정보를 보고 외부 직원, F5 내부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외부 직원용 서비스. 외부 직원용 서비스는 뭐 간단하게 이 예전에서는 리뷰어 서비스가 별점을 줄 수 없는 리뷰어 서비스 또는 별점이 없는 리뷰어 서비스 이런 형태로 외부 서비스용으로 이제 전달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 내용에서는 여기에 있는 인그레스 컨트롤러, NGS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JWT 토큰에 있는 인증 정보를 보고 안에 있는 정보를 보고 그 정보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서비스 분기를 해주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 사용자는 외부 서비스 서비스로 즉 여기 보시게 되면 별점 리뷰가 없는 이런 버전 1에 대한 정보 애플리케이션 좀 넘겨주고요. 그리고 F5 직원이 만약에 똑같은 형태로 서비스를 접속을 한다고 하게 되면 F5 직원은 0이라는 F5 직원이 있어요. 직원은 똑같이 인증 요청을 받고 이 인증에 대한 JWT 토큰 정보를 할당을 받습니다. 그 토큰 정보를 가지고 내부 컨테이너 쪽에 앵그레스 서비스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F5 서비스용 지금 보시게 되면 버전 2, 버전 3 버전 2는 까만색 별점이 제공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고요. 버전 3는 빨간색 별점이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내부 서비스로 액세스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기술들이 앞단의 기술들은 OAuth 인증에 대한 기술들이라는 부분으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용자의 JWT 인증에 대한 요청을 기준으로 서비스 분기하는 것들은 여기 엔젝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JWT를 사용자 인증에서만 거친 게 아니고요. 사용자 인증하고 난 이후에 사용자의 정보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 어떤 컨테이너 서비스로 분배를 할지 또는 어떤 웨이트를 줄지 또는 레일 리미트를 얼마만큼 줄여줄지 이런 내용들로 서비스를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인증에서 거치지 않는다는 부분으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데모를 영상으로 준비했고요. 이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시고, 네, 영상을 한번 보시고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유저를 등록하는 과정이에요. 등록한 유저고요. 지금은 예전와서 다르게 이름은 뭐 클레어라는 이름으로 등록할 거고요. 이 클레어라는 이름의 사용자들은 실제로 F5 인플로이가 아닙니다. 인플로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AD에서 Azure AD로 서비스 등록을 하고요. 등록을 하는 부분까지는 잠시만요. 하고 넘어갈 거고요. 이제 클레어라는 사용자가 접속을 시스템 엔지니어로 들어와서 등록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 사용자가 접속을 하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내용처럼요. 지금 별점이 없는 리뷰, 북 리뷰 이게 내부에 있는 컨테이너 서비스거든요. 컨테이너 서비스에 북 인포라는 컨테이너 테스트 서비스인데 여기에 리뷰 정보를 달아줄 때 어떤 별점을 줄 수 없는 버전 1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액세스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단순하게 nginx가 이제 인그레스 컨트롤러 할 때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스플릿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외부 사용자가 들어오게 되면 리뷰가 없는 서비스로 넘겨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사용자, F5 내부 사용자가 접속을 하게 되면요.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F5 인플로이가 접속을 하는 거예요. 인플로이가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진원 리 1212라는 사용자가 내부 접속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인증서 여기는 이제 사용자 정보에 대한 베리피케이션 코드 받고 이 부분들은 Azure AD랑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거치는 거예요. Azure AD에서 사용자에 대한 등록에 대한 베리피케이션 정보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뜨는 부분이고요. 이런 과정들이 끝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합니다. 하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인플로이가 접속을 했을 때는 인플로이 접속하게 되면 지금 별점에 있는 버전 2로 접속을 하신 걸 저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리뷰에 별점이 들어가 있는 버전 2 애플리케이션. 여기서 새롭게 새로 고침을 하시게 되면 이제 버전 2나 버전 3 빨간색 별점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저희가 접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프레시를 한번 하게 되면요, 사용자가 이렇게 리프레시 하시게 되면 빨간색 별점이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접속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서비스들이 JWT 인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좀 단순하지 않고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저희가 첫 번째로는 단순 인증을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인증에 대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내용들로 제가 정보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이전에 이제 잉그레스 시간에 에피소드 3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NGS의 이제 보안 중에 저희가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보안 중에 하나가 웹 방화벽입니다. 웹 방화벽을 제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 대한 샘플 예제를 가지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의 필수 보안 중에 하나가 웹 방화벽입니다. 웹 방화벽을 가지고 강력한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적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모던의 환경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기존의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처럼 단순한 환경이 아닙니다. 레거시 환경 같은 경우는 좀 관문에 장비를 두고 또는 버추얼 머신을 두고 서비스를 보호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잖아요.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이고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 안에서의 보호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보안을 적용하는 거 또는 파드에 직접 보안을 적용할 때 이 두 개의 케이스가 모두 컨테이너 위에서의 보안을 수행을 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구성이 되어야 돼요. 레거시 웹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안에서의 서비스 보안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안에서의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위해서는 이런 엔진엑스의 인그레스 컨트롤러나 또는 엔진엑스 프록시 이런 솔루션들이 도움을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NGX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설명처럼 굉장히 가벼운 솔루션이에요. 제가 NGX 하면 굉장히 가볍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가벼운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F5의 웹 방화벽 기술이 함께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낮은 경량하지만 굉장히 고성능의 보안을 적용할 수 있고 단순 시그너처 반응만뿐만 아니고요. 저희가 포지티브, 네거티브 시큐리티 둘 다 동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어떤 보안을 함께 적용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모든 시그너처나 기술들이 이미 F5 솔루션에서 검증되어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앱에서의 웹 방화벽 보안은 지금 설명을 보신 것처럼 CI/CD 통합이 무조건 필수입니다. 제가 CI/CD 통합을 위해서 제가 보안을 함께 하는 부분들이 필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보안이 개발하고 있는 데브옵스 쪽 코드에 함께 녹여 들어가야지만
실제로 보안이 개발 속도를 함께 맞출 수 있거든요. 만약에 개발자들 굉장히 빨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이 보안에서 이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못하게끔 막아볼 수 있는 그런 병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발단에서 이 보안이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상에서 이 보안이 함께 이루어지게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 부분들도 F5의 선언형 인터페이스랑 그리고 시스로그 서버 그리고 F5 기술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엔진스 F 프로텍터 제공하는 기능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는 기본적인 봇 디펜스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F5가 제공하는 F5 독자적인 시그너처, 스랙 캠페인이라고 하죠. F5가 F5도 똑같이 SOC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 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이 보안 센터에서 취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공격 또는 긴급한 공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그너처 업데이트가 아니고 저희가 스랙 캠페인이라는 별도의 룰셋으로 배포를 합니다. 얘는 F5가 검증돼서 반드시 막아야 되는 어떤 긴급한 패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랙 캠페인은 F5가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그너처, 어택 시그너처, 그러니까 패턴 기반 동작을 하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패턴 기반을 넘어서서 저희가 이제 파지티브 시큐리티 해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서비스들은 또는 이런 확장자들은 허용을 해야 돼. 그 외에는 나머지 다 막아줘야 돼. 이렇게 설정할 때 이제 파지티브 시큐리티 모델을 보통 쓰시잖아요. 이때는 허용할 메소드, 허용할 파일 타입 이런 식의 서비스를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네. NGS App Protector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 기능들을 필수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봇 탐지 및 방어는 저희가 봇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F5가 가지고 있는 어드밴스드 봇 솔루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NGS 올라가 있는 봇 같은 경우에는 이 어드밴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봇 기능은 아니에요. 아니고 사용자가 접속하는 유저 에이전트 기반의 URI나 유저 에이전트 정보를 확인해서요. 유저 에이전트 헤더나 URI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그 해당 그 정보가 저희가 제공하는 봇 시그너처 패턴에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한 예로는 저희가 이제 검색봇들 또는 개발자가 많이 쓰는 컬 이런 명령어들이 이런 시그너처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시그너처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차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니면 허용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봇 카테고리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봇 카테고리 그리고 악의적인 봇 카테고리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그림에서 보처럼 트러스티드 봇에 대한 액션 그리고 untrusted 봇에 대한 액션 그리고 악의적인 봇에 대한 액션 부분들을 이렇게 따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만 정의를 해주게 치게 되면 그 해당 봇 트래픽은 자동으로 탐지가 되고 차단이 되는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도 좀 확장해서 나는 어드밴스 기능을 좀 쓰고 싶어라고 하시게 되면 L5가 제공하는 어드밴스 봇 탐지 솔루션인 L5 Shape Defense라는 솔루션에 대한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스랙 캠페인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긴급한 위협이나 만약에 긴급 패치가 필요한 위협, F5를 통해서 알려진 위협들은 F5의 랩스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이 제가 수시로 배포됩니다. 긴급 패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시그너처 업데이트에 대한 주기를 따르지 않고요. 긴급 패치 주기를 가지고 배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바로 패치를 해서 적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스랙 캠페인은 각각 회사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좀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F5 역시 이런 내용들로 제공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택 제공되는 시그너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리스트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지티브 시큐리티 모델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은 데이터 가드, 저희가 응답 데이터에 대한 차단, 응답 데이터를 보고 여기에 이제 PII 정보, 개인정보라든지 민감한 정보가 있으면 차단하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파일 유형, 그리고 HTTP 메소드에 대한 허용 차단, 그리고 응답 코드 기반의 허용 차단, 그리고 파라미터, URL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 기준으로 이제 컨텐츠를 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폴스 포지티브로 관리할 때 NGS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저희가 좀 이런 부분도 관리할 수 있게끔 바이올레이션 레이팅이라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웹방어를 적용하게 되면 이 폴스 포지티브 때문에 웹방어 담당자들이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바이올레이션 레이팅을 기준으로 바이올레이션 레이팅이 3 이상인 내용들만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하고 차단이 오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탐 근데 3 이상이면은 오탐이 거의 아니에요. 근데 아닌데 혹시나 2나 1이나 정도가 수치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오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저희가 관리사분께서 한번 리뷰를 해서 이 오탐이다 아니다는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허용을 하고 발표해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기능들을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 가시성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NGS A 프로텍트가 보안 가시성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부의 로그 파일로 기록하는 거 그리고 외부에 이제 ELK 장비랑 연동하는 부분들 아니면 다른 고객사가 쓰고 있는 다른 ELK 또는 다른 모니터링 시스템이 쓰게 되면 그쪽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연동해서 쓰는 방법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방 화백에 이제 저희가 구성할 때 위치들이 저희가 에피소드 속에서 얘기했던 인그레스 위치 또는 관문에서의 위치. 관문에서는 저희가 베어메탈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베어메탈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서버, 리눅스나 우분투 서버 또는 레드 서버 위에 이런 NGS를 구축해서 웹방을 구축하는 서비스를 말씀드린 거고요. 인그레스에서 구축하는 방법, 그리고 아까 제가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해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프록시하는 형태로 그래서 퍼 서비스 프록시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또는 파드를 프록시하는 거, 파드 프록시하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도 NGS 프로텍트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관리할지는 회사의 애플리케이션 정책 또는 회사의 이제 관리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팀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관문에서 구성할 수도 있고요. 인그레스 구성할 수도 있고 또는 프록시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모든 앱에서 웹방화벽 데모인데요. 웹방화벽 데모는 크게 저희가 이제, 네, 잠깐만요. 화면 보기 넘어가세요. 웹방화벽 데모를 하실 때는요, 저희가 똑같이 ELK랑 연동이 되어 있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잠시만요. 이게 화면 보기가 넘어가세요. 잠깐만. 다시 접속하겠습니다. 네. 웹방화벽은 제가 GUI로 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GUI로 제가 데모를 띄워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웹방화벽을 구성할 때 저희가 테스트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웹 시그너처 하고요. 시그너처하고 데이터 가드. 데이터 가드는 내부의 이제 기밀 정보 유출 또는 뭐 민감 정보 유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랩이 잠깐만요 준비가 됐고요. 네, 여기서 이 데모 환경들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다 그 엔진 오픈시프트 환경에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그 웹방화벽에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쪽, 안 되어 있는 쪽으로 서비스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쇼핑몰이고요. 쇼핑몰 접속했을 때 제가 필요한 뭐 코드들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많이 사용하는 코드들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코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아이디 꼴, 뭐 예를 들면 스크립트라고 이렇게 접속을 하시게 되면 차단을 하지 않고 그냥 통과가 돼요. 통과되고 뭐 서비스 문제가 생기는 걸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도로는 뭐 제가 상품 정보를 구중해서 만약에 제가 상품 구매해야 될 것 같아서 카트로 넣잖아요. 카트 넣게 되면 이 카트에 구매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크레딧 카드 정보가 이 화면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PIR 정보라고 합니다. 개인 정보들인데 이런 정보들이 유출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웹 방화벽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보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는 지금은 이제 웹 방화벽 거치지 않는 서비스 플로우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만약에 웹 방화벽을 통해서 서비스 된다고 봤을 때는 똑같은 형태로 저희가
만약에 크로스 스크립팅 공격을 한다. id 이퀄 스크립트 이렇게 치게 되면요. 네, 웹방화벽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차단을 시킵니다. 차단을 시키고 지금 연동되어 있는 외부의 이제 그 웹방화벽 모듈들, 이 키바나라든지 ELK를 통해 가지고 네, 지금 이벤트 탐지된 걸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 내용이 탐지되는지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일리걸 메타 캐릭터 인 밸류 제가 지금 메타 캐릭터 정보에다 이상한 값을 넣었잖아요. 그런 부분이랑 어택 시그너처가 탐지됐다고 나오고요. 어택 시그너처를 세부 내용을 보시게 되면 크로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하는 내용들로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탐지가 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제가 만약에 상품을 똑같은 내용들로 옵션 구매할게요. 구매해서 카트를 넣었습니다. 카트를 넣고 딱 보게 되면 네, 크레딧 카드 정보가 기본적으로 마스킹돼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크레딧 카드 마스킹 정보를 하라고 기본 파일릿에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똑같이 로고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로고 업데이트가 안 돼서 리프레시를 한번 할게요. 네,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이런 정보가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데이터 카드 제가 카트에 넣었던 정보를 구매하려고 크레딧 카드 정보를 제가 확인한 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카드에서 인포메이션 리키지가 디텍트 됐다고 뜨고 실제로는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차단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블락킹이 아니고 언로우하되 마스킹 처리만 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을 하실 때 좀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NGS 웹방화벽들을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저희 이번 시간에 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또 혹시나 NGX 웹방화벽이 어떤 내용들로 또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게 되면 저희 쪽에 NGX 웹방화벽에 대한 데모 요청을 따로 한번 주시게 되면 제가 준비를 해서 방문 드리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사례만 좀 더 빨리 좀 확인해보고 넘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웹방화벽을 적용했을 때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웹방화벽을 적용했을 때 실제로 웹방화벽이 아니고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택 공격, 도스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도스 공격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볼륨 공격이 아니고요. 애플리케이션을 타겟팅 해가지고 굉장히 슬로우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공격을 하는 공격을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디도스로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 공격들은 지금 보이시는 내용처럼 굉장히 차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보안 장비들이 앞당에 있지만 그래서 그 보안 장비들의 공격 임계체를 다 회피하고 조금씩 공격을 하는 거예요. 슬로우하게. 그러면 이 공격이 애플리케이션 서버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작게 받지만 점점 부하가 늘어나겠죠.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실제로 문제 생기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GS App Protect 같은 경우에는 지금 L7 도스 방어 솔루션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F5의 디도스 데몬, 디도스 솔루션과 함께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pp Protect를 쓰시게 되면 이 디도스 기능까지 함께 애드온 시켜가지고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로 제가 데모를 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사용자의 행위 분석입니다. 사용자가 어떻게 접속하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IP가 그대로인지, IP가 바뀌는 건지, 아니면 헤더가 바뀌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다 검사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용자의 행위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상태 분석합니다. 서비스 상태 분석은 백엔드 서비스 서버가 리스폰스가 갑자기 점점 느려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하네?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기능들을 트리거 시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사용자 검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시그너처라든지 또는 IP 주소에 대한 헤더로이나 악의적인 이런 내용들을 제가 검출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공격을 차단하고 완화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이나믹 시그너처 또는 패턴 이런 내용들로 차단하고 방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SSL 서비스까지 같이 하게 되면 SL 핑거프린팅까지 같이 확인하는 내용들로 서비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도스 서비스는 지금 보이시는 내용들처럼 NGS App Protect 설정하실 때처럼 저희가 디도스 프로텍션을 하는 모듈들 로딩을 시켜줄 거고요.
모듈 로딩 시켜주면은 해당 로케이션, 만약에 제가 글로벌하게 적용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 이 로케이션이 여기다 아니고 HTTP에다가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특정 로케이션에서만 적용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 특정 로케이션에서 이렇게 앱 프로텍트 서비스를 적용을 시킵니다. 저희 웹방화벽 서비스랑 비슷하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내용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웹방화벽처럼 디도스 팔리시를 주는데 디도스 팔리시가 미티게이션 모드는 스탠다드 또는 어그레시브 또는 리렉스 모드 이 세 가지 모드가 제공되고 있고요. 시그너처 기반으로 탐지할 거야 아니면 배드 액트도 탐지할 거야 이런 내용들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시그너처는 원래 없는 시그너처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다이나믹 시그너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제가 잠깐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테스트를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보여주시는 것처럼 화면을 잠깐만요. 화면을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클린 트래픽을 흘려놨어요. 클린 트래픽 흘려놓게 되면 지금처럼 석세스풀 TPS가 이제 일정 시간 동안 흘러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클린 트래픽이 최소 한 8분 정도 이상, 8분 이상.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클린한 트래픽을 학습을 해야 돼요. 학습을 하고 난 이후에 장비에 포함되어 있는 머신러닝 기능이 이 공격자를 탐지하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분 이상의 정상 트래픽을 학습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어떤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얘가 감지를 하고 탐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격을 만약에 배드 트래픽을 한번 꽝 때렸어요. 때리게 되면 지금 그래프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트래픽이 확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서버의 스트레스 레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데 얘가 갑자기 여기 보시게 되면 트래픽이 확 늘어나고요. 서버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되면 이 서버 스트레스 기준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하를 기준으로 얘가 조금 있으면 방어하는 시그너처를 자동으로 만듭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좀 있으면 방어 시그너처를 만들어지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리다이렉트 글로벌 RPS라는 시그너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어 시그너처가 만들어지고요. 이 방어 시그너처가 만들어지면서 필터 서버 쪽으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서버 트래픽이 줄어드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만들어져 있는 시그너처로 다 넘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처음에는 공격을 탐지하고 있다가 공격이 탐지가 되면은 이제 거기 그 공격을 막는 다이나믹 시그너처를 만들어내고 해당 다이나믹 시그너처로 인해서 다 방어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 어플리케이션 디도스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임계치를 설정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평상시에 클린 트래픽만 학습을 해두게 되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얘가 이상 트래픽을 감지를 하고 이상 트래픽을 찾아가는 시그너처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보여드릴 거고요. 물론 NGS App Protect라든지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더 궁금하시다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요청을 주시게 되면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은 NGX App Protect 그리고 NGX App Protect DOS 기능 이런 내용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앞서서 이제 NGX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Mutual TLS 인증 그리고 제가 JWT 자바 웹 토큰 인증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기본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NGS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아시다시피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소프트웨어 로드 밸런서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 서버에다가 또는 일반 VM에다가 뭐 일반 서버를 까는 거죠. 레드 또는 뭐 우분투, 센토에서 깔고 여기 NGS를 구성하셔서 서비스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구성한 서비스 하는 경우가 있고 에피소드 1에서 에피소드 2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API 게이트웨이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많이 쓰시는 것처럼 현재 JWT 자바 웹 토큰 인증으로 하는 부분들로 서비스를 NGS 서비스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NG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브옵스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단에서 또는 구축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기본적인 CI/CD 파이프라인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저희가 코드 기반의 설정들, 코드 기반의 설정 그 관리 내용들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GitHub 소스 코드나 아니면 저희가 IT, 그 앤서블 또는 뭐 테라폼, 리파지토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코드들을 받으셔가지고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한정된 시간에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설명드리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내용 중에 저는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이 있다는 부분이 있으시게 되면 저희 설문에 남겨주세요.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만 따로 제가 설명, 그 데모를 준비해서 한번 방문 드리거나 한번 원격에서 제가 보여드릴 수도 하겠습니다. 네. NGX 에피소드가 저희가 4개 시리즈가 이제 끝났고요. 다음 달부터 NGX 에피소드가 새로운 주제로 또 릴레이도 세미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주제를 가지고 좀 더 딥하게 저희가 새로 나온 기술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